8사 주택 공급은 우리 부산이랑은 상관없고 수도권이랑 상관이 있어요. 근데 수도권도 당장은 상관이 없는 게 요게 이제 정책을 보면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13만 호를 이렇게 늘리겠다 했는데 요것도 분양까지 또는 계획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당장에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잡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값을 잡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을 잡아본 정부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예. 자, 정책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을 통해서 자,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가셔야 되는 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의 투자에 대해서 핵심을 아셔야 돼요. 예. 핵심을 아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공식 없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공식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빅데이터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제가 10년 전에 스터디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스터디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경매학원을 다녔어요. 경매학원을 다니다가 맨날 졸다가 이제 뭐 알아듣는 것도 없으니까 스터디에 갔었는데 스터디에서 한 3년 동안 했었어요. 이게 뭐 자료 분석이나 또는 호재 정리나 지금 하는 거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감을 못 잡았었어요. 왜? 왜냐하면 투자와 병행이 안 됐었거든요. 네. 투자와 병행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시기에 사고팔고를 해보면서 이 빅데이터를 같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스터디를 같이 해보니까 제가 투자는 공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예. 실전 투자랑 스터디를 같이 하셔야 돼요. 실전 투자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못 해요. 그렇다고 스터디만 하시면 안 되는 게 감을 잡지 못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명 나오시면 한 명도 안 남는다고 거의 다. 왜냐? 이걸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 몸으로 체득을 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군이 있을 수도 있고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거래량, 미분양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서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자리. 근데 일자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게 일자리고요. 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하면서 깨달은 건데 산업 수요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자리의 광의적인 표현.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을 이동시키는 모든 정책, 모든 기대 심리, 모든 개발 호재를 다 통틀어 산업 수요라고 합니다. 산업 수요. 예. 일자리는요. 예를 들어서 마곡주구의 대기업들 LG나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거 그거 일자리예요. 예. 근데 일자리 마곡지구 근처로 해가지고 많이 상승되잖아요. 예. 많이 상승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더 강남에 살려고 할까요? 예. 왜 강남이 더 많이 오를까요? 강남은 일자리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를 성형시키는 거예요. 성형시켜서 사람들을 이동시켜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주 수요가 나타나면서 전세 수요를 발생시키고 그 집을 철거를 하면서 공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다가 기대 심리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모두 산업 수요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에 또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일자리가 많은데 투자를 했다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해서 아직도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중심지로 가더라고요. 예. 중심지로 가서. 예. 집을 사고 싶은 대로 계속 몰려요. 그 집들이.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1급지. 예. 똘똘한 한 채 그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몰립니다. 자, 투자의 방법에는 가치 투자와 가격 투자가 있어요. 가치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도 이거를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가치 투자를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 투자. 가격 투자가 뭐냐면 이게 가격 투자예요. 심리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심리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 폭락 때 사람들은 동학개미들은 이 삼성 주식에 삼성전자에 더 많이 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오를 거라는 기대심이 때문이잖아요. 즉 삼성전자의 가치, 그 삼성전자의 조직력과 연구개발 능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거예요. 예.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격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지역과 어떤 도시와 지역이 있다면 거기를 투자해 놓으면 돼요. 거기에 살던가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계속 사고 팔고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산업수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산업수요. 예. 산업수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 투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락시에, 그러니까 공포가 많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렸던 공포는 언제예요? 법인과 다주택자가 집을 던질 때예요. 많이 던질 때, 입주량이 많을 때, 공포량이 많을 때 1급지를 사시는 거예요. 1급지를 사시는 거예요. 신축 그것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거주하면서 투자로 살려면, 그러면 1급지를 하락할 때 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미래의 수요가 공급을 넘었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의 크기와 수요의 속도가 공급의 크기와 공급의 속도보다 더 빠른 곳. 예를 들어서 어디죠? 세종시. 예. 세종시. 집 지어지는 것보다 호재들이 더 빨리 들어와요. 예. 그런 곳들을 예측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커져요. 그러면 가장 빨리 오르는 데가 어딜까요? 해수동. 해수동에서도 어느 아파트들. 그죠? 대구는 수성동. 대전은 둔산동. 광주는 상무동. 이렇게 1급지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은 1급지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1급지 도시를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 도시들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잘 적어놓은 게 1급지 주변 선호단지예요. 자, 우리는 투자금이 별로 없어요. 뭐 한 3천, 4천으로 3억이면 한 1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1억씩만 오른다고 쳐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엄청나요. 맞죠? 우리는 많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놔야지 우리가 투자로서 얻어가는 게 많아요. 지금처럼 뭐 어떻게 분양권을 샀는데 70% 떼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 실패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불장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다. 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호재 기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거랑, 그리고 대형 호재 지역과 대형 호재 지역을 소액 경매로 들어가서 임장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체득하는 거. 예. 요 두 개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 가치 투자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격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가격 투자를 했었어요. 저도. 가격에, 이게 좀 떨어지면 사고, 요게 갭이 작게 나면 사고, 여기 헌집인데도 이게 갭이 한 500만 원에 1000이면 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 투자를 하면서 제가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 지금 못 팔고 있는 것도 있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샀으니까. 저도 묶여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 이거는 전국에 있는 17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전입 전출이에요. 빨간색은 전입이 더 많아요. 파란색은 전출이 더 많아요. 근데 전출이 많다고 해서 가격대가 안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들은 그냥 보조로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기 가격이 빨간색이라 더 올랐네. 이쪽으로 갈까? 하면 다 올라 있어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원인을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부산광역시의 10년간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13년부터 이렇게 올라요. 이때는 가격대도 다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화실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가격대도 같이 올라요. 가격대도 같이 올라요. 이렇게 가격대도 같이 올라요.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이유는 뭐냐면 13년도에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을 해제시켜버렸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30년으로 돌리면서 멸시 수요가 급작스럽게 많아져서 경기가 활성화됐어요. 이 원인만 알면 부동산에 투자해야겠구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따라간다.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나올 줄 몰라요. 가격 투자는요, 항상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이때 좀 가격이 싸네? 오르고 있네? 해서 들어가요. 언제 빠져나올 거예요? 이유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오지? 내가 왜 이때 빠져나와야지? 한 5천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올랐는지 작게 올랐는지 몰라요. 감이 없어요. 근데 가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치가 다 했구나라는 감을 잡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팔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률이 한 30% 되면 빠져나와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 투자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부산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렇게 미분양이 떨어진 시기나 가격이 오른 시기가 아니라 이때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미분양이 늘어난 시기. 자, 동네 아이파크 있죠. 동네 아이파크. 지금 그때 분양가가 3억 했는데 그때 미분양이 낮았어요. 12년도에. 지금 얼마죠? 8억, 9억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 미분양이 늘어날 시기야. 그러니까 시기마다 그래프마다 그 투자의 어떤 차이벌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매수세랑 매수 심리를 표현한 건데, 매수세와 매수 심리, 요거 있죠. 매도 심리가 낮아지고 매수 심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대는 올라가요. 예. 가격대는 올라가요. 왜냐? 예. 이 그래프를 보고 하면 늦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셔야 된다. 가치 투자 방법 말씀을 드렸죠. 예. 미래의 수요의 크기와 속도가 공급의 수요와 크기의 속도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사도 됩니다. 이분 아시죠? 트럼프예요, 트럼프. 예,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부동산 투자는 천재예요. 예.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를 때를 기다린 건 투기고 오르게 만드는 건 투자인데 우리는 거의 다 투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오르게 만드는 건 투자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정치인이라서 전체적인 거를 관장을 할 수 있어요. 전체.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6년도에 16년도 맞나요? 이게 18년도에 17년도. 예. 이때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기업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거 들어보내면서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겠다. 미국에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투자한 걸 한번 볼게요. 애플 5년간 3,500억 달러, 인텔 70억 달러, 대만 반도체 회사 160억 달러,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40억 달러, 이게 약 5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롯데에서 3조 6천억 투자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 9천억 투자,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사에서 500억 투자, 바이엘에서 8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3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미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본토 내에서 기업들을 짓도록 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지부진했던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었던 좀 평이하게 올랐던 그런 주식들이 기업의 실적들이 상향이 되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미국은 유사일에 없었던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0%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집값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거죠. 예. 돈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이게 집값이거든요. 집값이 인플레이션을 넘어버려요. 이렇게 물가를 넘어버려요. 한마디로 이런 가치들, 그러니까 이 나라든 도시든 가치를 알려면 인구들이 이동해 오는 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핵심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산업수요. 그 산업수요가 부동산을 움직입니다. 예, 산업수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투자에 응용을 하고 하시는데 빅데이터 좋아요. 빅데이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와 반복되는 임장을 통해서 최적화 시켜야 돼요. 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동산 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오르냐면 소유의 크기와 속도가 공급의 크기의 속도를 넘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속도를 넘으면 돼요. 속도. 더 빨리 되고 수요가 더 많으면 돼요. 예, 더 많으면 돼요. 집값이 하락하는 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되죠. 그래서 가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해오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고 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대기도시. 그러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도시인데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활발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가 많은 곳이 아니라 조합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구역 지정해서 하면 올리면 사업성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곳들이 많이 설립되는 곳.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에 투자하셔야지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도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산, 두 번째는 광주, 세 번째는 세종시. 요 세 가지를 드릴게요. 수도권은 제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못해요. 부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 수요와 공급을 비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저의 투자 방법은 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난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힘든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스터디를 많이 했었잖아요.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를 하다가 결국에는 빠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깨달은 게 한 5년, 6년 만에 깨달은 게 이걸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보면서 더 빨리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자, 부산에 있는 숨어있는 산업 수요를 한번 볼게요. 아마 아시는 거예요. 중점된 것만 제가 정리를 했고 좀 큼지막한 것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쭉 나열해 볼게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그 다음에 국제물류산단, 김해신공항, 센텀 이지구, 부산 혁신도시 시즌 이진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중앙동에 업무지구가 활성화될 거 예상되고, 그리고 부산 신항의 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항구의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대개조, 그리고 멀리 있지만 2030년도 부산 엑스포 기대감. 이것들이 부산에 숨어있는 수요예요. 산업수요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본다면, 계속 보면서 투자와 같이 접목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그 순간의 가격은 볼 수 있거든요. 가격의 흐름을 알 수는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전체 수요가 도시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하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근데 많은 분들이 일자리만 증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일자리를 뜯어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부산의 일자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저야실에서도 같이 그 답사를 돌면서 요게 찍혔어요. 두동지구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이렇게 땅을 다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저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밥상을 차려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밥상을 차려있다. 밥상이 차려있는데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돼요. 공장이 들어오면 전국에서 모집을 해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 일자리를 창출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살겠어요? 부산에 오거나 명지에 살거나 아니면 창원이나 유라로 가요. 이게 그 중간에 있거든요. 부산이랑 이 창원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전세 수요를 만들고 매매 수요를 만드는 거죠. 예. 일자리들이. 근데 많은 분들은 아파트 투자하러 간다고 하면 아파트 보러 가잖아요. 그 아파트 보러 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이런 일자리들을 봐요. 일자리들을 보고 그것들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그래서 2, 3년 앞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가 들어가면 보통 2년이 더 빨라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는 딴 사람들이 오를 때, 딴 사람들이 이제 피크를 칠 때 저는 팔고 나오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입하고 빨리 나오고.